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김차입니다. 오늘은 2021년 10월 19일이고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유튜브 채널은 저희 영어 채널입니다. 구독자가 자그만치 3,590명이에요. 거의 3,600명에 달하는데 구독자가 너무 많아요. 구독자가 많아지면 제가 말할 때 점점 더 조심하게 돼요. 제가 실수를 한번 하게 되면 많은 구독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독자가 많아지면 제 마음이 무거워져요. 구독자가 적어야 제가 가벼운 마음으로 동영상을 찍을 수 있거든요. 제가 영어 채널에서 얼마 전에 Non-Linear Equation이라고 5개의 동영상을 찍었어요. 비선형 방정식을 푸는데요. 이 시리즈에서 제가 5개의 동영상으로 비선형 방정식을 풀어요. 이 5번째 동영상에서 이런 비선형 방정식을 푸는데요. 이 비선형 방정식을 풀 때 템플레이트 메타 프로그래밍을 사용하지 않으면 코딩하기가 굉장히 번거로워요. 그래서 템플레이트 메타 프로그래밍을 할 줄 알아야 이런 코드를 만들기가 쉬워요. 만들기가 쉽고 또 일반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함수가 들어오든 어떤 데이터 형식이 들어오든 템플레이트 메타 프로그래밍으로 코딩을 하면 이런 문제를 일반화 시켜서 풀 수 있어요. 그래서 템플레이트 메타 프로그래밍을 사용하지 않으면 코딩이 굉장히 힘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템플레이트 메타 프로그래밍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데 그런 사람들 말은 듣지 마세요. 그거 진짜 무식한 얘기거든요. 템플레이트 메타 프로그래밍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안 익숙할 뿐이에요. 그 다음에 C++20에서 컨셉트가 도입되면서 템플레이트 메타 프로그래밍이 정말로 편리해졌어요. 템플레이트 메타 프로그래밍을 모르는 사람들은 템플레이트 메타 프로그래밍이 고급 알고리즘을 만드는데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 말은 듣지 마세요. 이건 저희 한글 채널인데요. 아래로 내려가 보면 C++ 17, 20 템플레이트 메타 프로그래밍 시리즈가 있어요. 현재까지 53개의 동영상을 찍었는데요. 저희 이전 동영상을 시청하셔야 해요. 이 앞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다 못했어요. 설명을 다 못했는데 앞으로 가면서 계속 설명을 할 거거든요. 앞부분에서 빼먹었던 부분을 다 설명을 할 거예요. 제가 53번 동영상이 마지막인데 제가 자습서 방식으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거든요.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어요. 가능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소스코드 다운로드 섹션에서 53번 이 링크를 누르면 소스코드가 다운로드 되고요. Show in 폴더에서 압축을 풀고요. Extract here를 눌러서 압축을 풀고 54번으로 폴더 이름을 바꾸고요. Concepts 01 이렇게 폴더 이름을 정할 겁니다. 복사했어요. 작업 폴더에 붙여놓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엽니다. 작업 폴더를 열고요. 익스플로러에서 54번 폴더를 선택하고 이 버튼을 누릅니다. concepts1.cpp 이렇게 파일 이름을 만들고요. Ctrl B include 하고요. quote 하고요. include 하고요. cpg extension.hpp 제가 스크립트나 코드를 미리 만들어 놓고 이 동영상을 찍는 게 아니고 오늘 뭘 설명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동영상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영상 진행이 약간 부드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배워야 할 목표 이렇게 정해 놓고요. 첫째, primary template라는 걸 배우고요. specialization 이라는 걸 배우고요. 타입 펑션이 뭔지 배우고요. 키워드, 컨셉에 대해서 배웁니다. C++ 20에 도입된 컨셉트는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템플레이트 메타 프로그래밍에 경험이 없는 분이라면 굉장히 어렵고요. 조금이라도 경험이 있다면 쉽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템플레이트 메타 프로그래밍에 조금 더 경험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동영상을 찍겠습니다. 자, 이제 템플레이트 메타 프로그래밍을 시작하는데요. 타입 펑션에 대해서 먼저 배웁니다. 타입 펑션은 타입을 입력 값으로 주고요. 타입나
value를 값으로 반환합니다. 그래서 type 펑션에 대해서 먼저 배우는데 template, type name p, type name s, struct st, same, type 이렇게 struct를 하나 만들었어요. 여기에서 이 부분을요,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template, parameter, list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template, parameter, list가 뭔지 이해하셔야 하고요. 이거를 제가 그대로 복사해서요, 여기다 붙여놓고 잘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p 이렇게 했고요. 여기서 template parameter list는 p만 해당되는 거고요. 이 부분은 template argument list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template argument list 이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parameter list는 이 템플레이트 키워드 뒤에 꺽쇠 속에 들어있는 부분을 말하고요. 템플레이트 아규먼트 리스트는 이 스트럭처 또는 클래스 이름 뒤에 꺽쇠 속에 넣은 것을 아규먼트 리스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파라미터 리스트와 아규먼트 리스트를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이거 헷갈리면 못 따라옵니다. 이거는 제일 먼저 선언을 했잖아요. 우리가 st_same 타입을 여기에서 한번 선언을 했고 st_same 타입을 여기서 한번 선언을 했는데 primary template에는요 argument list가 없어요. 요게 argument list라고 했잖아요. primary template에는 argument list가 없다. primary template에는 argument list가 없다입니다. 그 다음에 argument list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argument list가 pp 있잖아요. 이 argument list가 있으면 specialization이에요. 클래스 또는 struct 이름, 지금 이름이 st_same type잖아요. 이런 뒤에 이게 argument list죠. argument list가 있으면 specializat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specialization의 개념을 파악을 했죠. 그죠? 이거는 primary template이고 이거는 specialization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argument list가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primary template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primary template는 template 파라미터의 개수와 종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P가 타입잖아요. 타입에 대한 템플레이트 파라미터고 S가 타입 데이터 형식에 대한 템플레이트 파라미터이고요. 두 개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종류가 뭐냐 그러면 종류는 타입이냐 value이냐. 우리는 현재 P는 타입을 대신합니다. S도 타입을 대신하고요. 개수 두 개가 결정되었고요. 개수가 결정되었고요. 종류는 타입 P, 타입 S 종류가 결정되었습니다. 둘 다 타입입니다. 우리는 지금 value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primary template에서는 이게 primary template잖아요. 템플레이트 parameter의 종류와 개수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specialization에서는 primary template에서 결정된 파라미터의 종류와 개수에 알맞은 argument를 우리말로는 인수라고 하죠. 인수를 제공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primary template에서 P와 S 두 개를 제공해야 되잖아요. 두 개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두 개를 제공한 겁니다. 인수로. 요거는 argument는 인수잖아요. 세 번째, 이걸 3으로 하겠습니다. 템플레이트의 인수가 primary 템플레이트와 일치하고 specialization과 일치할 때 둘 다 일치가 되는 거죠. 둘 다 일치가 될 때는 specialization이 우선한다.
요 말은 제가 금방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constexpr 불리언 값 value하고 false 이렇게 정합니다. 똑같은 이름을 스페셜라이제이션에서 불러오는데 이번에는 true입니다. 이렇게 true. 두 개의 클래스 템플레이트를 정의했는데 앞에 거는 primary 템플레이트고 뒤에 거는 스페셜라이제이션입니다. 이름이 같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템플레이트 type name p type name s 이렇게 하고요. using same type t를 씁니다. 이 신텍스를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를 호출합니다. 이렇게 호출을 해서 P와 S를 보냅니다. 그죠? P와 S를 선언을 했잖아요. 그럼 이거를 호출하는 겁니다. 호출을 하는데 이 속에 멤버가 value잖아요. value. 이렇게 value.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기다 static을 넣어야 합니다. static 이렇게요. 참고로 이렇게 해도 되고요. static과 context는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어요. static과 context는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어요. 이 value를 access해서 using이 아니고 contextper 불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고 same type b 이렇게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이 신텍스를 외우셔야 됩니다. 요 불은 뭐냐 그러면 이 value의 타입이 boolean이다 이런 뜻이고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o로 이렇게 o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게 뭐냐 그러면 타입 p와 s를 줘갖고 p와 s가 같은 타입이면 그죠? 요것만 보면 됩니다. 같은 타입 p와 s를 여기다 same 타입에 보내갖고 같은 타입이면 이 value가 이 value예요. 이 value가 true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true가 되고 p와 s가 서로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다를 경우에는 false가 됩니다. 이것도 일치하고 이것도 일치를 해요. 둘 다 일치를 하는데 제가 앞에서 뭐라고 했냐 그러면 primary template와 specialization이 일치할 때 둘 다 일치하는 겁니다. 둘 다 일치할 때는 specialization이 우선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선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P와 S의 타입이 같으면 이게 specialization이기 때문에 true가 반환되는 거고 P와 S가 다를 때는 일치하지 않을 때는 이게 false가 반환되는 겁니다. 이런 함수를 뭐라 그러냐 그러면 type function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type function이 뭔지 배웠습니다. 요거를 5, 6, 7, 8 이렇게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template parameter list 요게 template parameter list고 template argument list 요게 template argument list라고 배웠습니다. 이제 키워드 컨셉트만 배우면 되죠. 그죠? 키워드 컨셉트는 잠시 뒤에 배우기로 하고 제가 이 앞부분을 편집하다가 보니까 한 가지 실수를 했고요. 두 가지 빼먹었어요. 이번 동영상에서 한 가지 실수했고요. 두 가지 빼먹었어요. 이 한 가지 실수와 두 가지 빼먹은 거는 다음 동영상에서 설명하기로 하고요. 컨셉트로 바로 넘어갑니다. 템플레이트, type name p, type name s. p는 타입잖아요. 그죠? p는 템플레이트 파라미터 리스트. 이게 템플레이트 파라미터 리스트잖아요. 에서 맨 먼저 선언된 타입 파라미터 이고요. 맨 먼저 선언된 타입 파라미터를요. 프로토 타입 파라미터 이렇게 부릅니다. 자, 여기다가 공백을 빼겠습니다. 그래서 이 템플레이트 파라미터 리스트에서 p는 타입 파라미터이고 이 타입 파라미터 리스트에서
제일 먼저 선언되었기 때문에 P는 프로토타입 파라미터입니다. 프로토타입 파라미터는 특별한 지위를 갖고 있어요. 여기다가 9번 프로토타입 파라미터가 제가 금방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컨셉트 키워드를 쓰고요. same as를 쓰고요. 이거를 그대로 써도 됩니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이렇게 써도 되고, 또는 이거 대신에 이거를 그대로 갖고 와서 씁니다. 이렇게요. 이걸 쓰겠습니다. 여기서 ps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논리기호 and인데 이거를 conjunction이라 부릅니다. 이번에는 s와 p를 바꿉니다. 그리고 세미콜론 합니다. 이때 이 and 연산자를 conjunction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이렇게 쓰니까 엄청 복잡해 보이잖아요. 사실은 이거 별거 아니거든요. 제가 코멘트를 많이 넣어놔서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은 이거 별거 아니에요. 제가 이 코멘트를 날려버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코멘트 넣느라 너무 복잡해 보이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낸 겁니다. 아니면 이 부분을 코멘트로 넣고 이 부분을 살리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제 우리가 컨셉트를 처음으로 사용하는데요. 컨셉트는 이 값이 불리언 타입입니다. P와 S가 같으면 true가 되고요. S와 P가 같으면 true가 됩니다. 둘 다 true가 되면 same as가 true가 되는 겁니다. C++ 스탠다드에 std same as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컨셉트로. 그럼 이제 테스트 하는데요. void test type function and concept same as 이렇게 함수 이름을 하나 만들고요. int main 하고요.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넣고요. 세미콜론 하고 sed cout sed bool 알파 이렇게 하고요. 여기다가 잘 보십시오. 오로 a는 이거를 이용합니다. 이거 sameB를 넣고 int short 이렇게 한번 해보죠. 한 번 더 복사해서 붙여넣고요. b 이렇게 하고요. int 이렇게 해보죠. 한 번 더 복사해서요. c d 그 다음에 이번에는 same as 그죠? same as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std cout a는 a std and l 이걸 한 번 더 복사해서 붙여넣고 b c d 이렇게 하고요. b c d 이렇게 하고요. 이제 명령줄을 열고 클랭으로 테스트합니다. std c++20 concepts1.cpp c.exe 빌드가 되었고요. clsc 그죠? int와 short가 같은 타입이냐? false. int와 int가 같은 타입이냐? true. int와 short가 same as false. int와 int가 same as true. 이해되십니까? 다음 동영상에서 한 가지 실수를 수정하고요. 두 가지 빼먹은 것을 더 설명드리고요. 이거를 variable template라 부르고요. 이 same type b를 variable template라 부르고요. same as를 키워드 컨셉트를 사용해서 정했는데 이거를 컨셉트라 부르는데 이걸 어떻게 사용하고 차이점이 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